이렇게 질긴 나무를 나보고 먹으라고? 저리 치워라. 딸이 해준 건지도 모르고 너무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나란히 서 있는 골목길입니다. 3월의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화요일 오후, 유진은 손에 보온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가방 안에는 정성스럽게 담은 반찬통들이 들어있죠. 고추나물, 감자조림, 도라지 무침이 각각의 작은 용기에 예쁘게 담겨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가는 이 길,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진의 발걸음은 느립니다. 급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시어머니 정자와의 만남은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때로는 문도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고, 때로는 차갑게 돌려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5년 전 이 집 며느리가 된 이후로 쭉 이어온 일이니까요. 골목 어귀에서 유진은 잠시 멈춰섭니다. 정자의 집이 보입니다. 낡은 빨간 벽돌로 지어진 2층 단독주택이죠. 대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정자가 직접 기르는 꽃들인데 유독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솜씨만큼은 정말 뛰어나신 분이죠. 유진은 보온 가방의 끈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특별히 신경 쓴 것은 고추나물입니다. 지난번 정자가 너무 질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끓는 물에 조금 더 오래 삶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도록 말이죠. 간도 평소보다 조금 연하게 했습니다. 정자의 나이를 생각해서 말이에요. 집 앞에 도착한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언제나 이 순간이 가장 긴장됩니다. 정자가 어떤 기분일지, 오늘은 문을 열어줄지 알 수 없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슬리퍼를 끌고 걷는 소리, 익숙한 정자의 걸음걸이죠. 누구야? 문 너머로 들리는 정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합니다. 벌써 누군지 알 텐데도 묻는 것을 보면 유진을 반기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어머님, 유진입니다. 반찬 가져왔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정중하면서도 따뜻합니다. 5년 동안 이런 대화를 수없이 반복해왔지만 여전히 예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문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정자가 고민하는 시간이겠죠. 문을 열어줄지 말지를 말입니다. 몇 초가 지나고 나서야 정자의 대답이 들립니다. 또 왔구나. 뭘 가져왔어? 이번에도 그 질긴 나물인가?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정자가 지난번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남기셨던 반찬들 중에서 고추나물만 다시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삶았어요. 어머님이 질기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감자조림이랑 도라지 무침도 새로 해왔습니다. 문 안에서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정자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귀찮음이 묻어 있습니다. 됐어. 요새는 입맛도 없고 혼자 살림하느라 바쁘고 그런 정성 낭비하지 말어. 나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다고 했잖아. 유진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정자는 늘 이런 식으로 반응했으니까요.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하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죠. 그래도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제가 이것만이라도 해드려야죠. 민수 씨도 요즘 일이 바쁘다고 자주 못 뵙잖아요. 유진은 남편 민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정자의 아들인 민수는 회사 일로 바빠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어머니를 찾아뵙니다. 그나마도 짧게 들렀다가 가는 정도죠.
민수는 민수고 너는 너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정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유진은 보온 가방에서 반찬통들을 꺼내 문 앞에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고추나물은 연한 초록색이 예쁘게 보입니다. 감자조림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도라지 무침은 하얀 도라지와 빨간 고춧가루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죠. 문 앞에 놓고 갈게요.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천천히 드세요. 용기는 다음에 가져갈게요. 유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섭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골목을 걸어 나가죠. 정자는 문틈 사이로 유진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작고 야윈 어깨가 조금 처져 보입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온 길을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이죠. 그날 저녁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정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정자는 반찬통들을 집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냉장고에 넣어야지 하면서도 문득 호기심이 생겨 고추나물 통을 열어봅니다. 연한 초록색 고추나물이 보기 좋게 묻혀져 있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올라오죠. 정자는 젓가락으로 조금 집어 맛을 봅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부드럽네. 확실히 식감이 좋아졌습니다. 씹기도 편하고 간도 적당하죠.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합니다. 이상하네. 내 말을 듣고 정말 고쳤네. 이 아이가. 정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밥 한 공기를 차려놓습니다. 평소라면 간단히 라면이나 죽으로 때웠을 텐데 오늘은 제대로 된 저녁을 먹고 싶어집니다. 고추나물과 감자조림, 도라지 무침을 조금씩 덜어 조용히 저녁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오늘따라 유독 맛이 있습니다. 고추나물은 정말 부드럽고 감자조림은 달콤하면서도 짜지 않습니다. 도라지 무침은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으면서도 쓴맛이 거의 없죠. 평소보다 밥 한 공기를 더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유진이라는 며느리에 대해서 말이죠. 착한 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성도 많고 예의도 바르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아들 민수가 데려온 여자이지만 정자에게는 여전히 낯선 사람 같거든요. 내가 너무 까칠하게구나. 정자는 작게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도 아마 똑같이 행동할 것 같습니다. 정자는 텅 빈 반찬통들을 깨끗이 씻어서 현관 옆에 가지런히 놓아둡니다. 다음에 유진이 올 때 가져가라고 말이죠. 밤이 깊어갑니다. 정자는 혼자서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하지만 화면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꾸만 오늘 저녁 먹은 반찬들 맛이 생각나거든요. 부드럽고 정성스러운 그 맛들이 말이죠. 정자는 무의식 중에 배를 만져봅니다.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은 기분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유진이 가져온 반찬들을 모두 먹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반도 먹지 않고 냉장고에 그대로 두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죠. 특히 고추나물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부드럽고 간도 적당해서 밥도 더 많이 먹게 되었어요. 금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유진이 다시 올 날이죠. 정자는 괜히 현관 쪽을 자주 쳐다봅니다. 언제쯤 올까 싶어서 말이에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입니다. 평소 유진이 오는 시간이죠. 과연 2시 30분쯤 되자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자는 벌써 누군지 알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듯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누구야?
어머님, 유진입니다. 반찬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정자가 생각보다 빨리 문을 열어줍니다. 유진은 깜짝 놀라죠. 평소에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들어와,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네. 정자의 말에 유진은 더욱 놀랍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니 이런 적은 처음이거든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들어섭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유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자는 약간 민망해합니다. 아프긴 뭐가 아파. 그냥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는 거야. 매번 문 앞에서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정자는 유진을 거실로 안내합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는 거실이죠. 유진은 가방에서 반찬통들을 꺼내 식탁 위에 놓습니다. 오늘은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그리고 멸치볶음을 가져왔어요. 지난번 고추나물 맛있게 드셨다니까 기분이 좋아서요. 오늘은 콩나물도 부드럽게 삶아왔습니다. 유진의 말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난번 고추나물이 정말 맛있었거든요. 차 끓일게. 잠깐만 앉아 있어. 정자가 부엌으로 가는 사이 유진은 거실을 둘러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 곳곳에서 정자의 꼼꼼한 성격이 엿보입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선반 위에 놓여 있죠. 젊었을 때의 정자와 남편 그리고 어린 민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자가 차를 끓이는 동안 유진은 가방을 소파 옆에 놓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기울어지면서 안에 있던 작은 노트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유진은 부엌 쪽을 보고 있어서 노트가 떨어진 걸 모릅니다. 잠시 후 정자가 차를 들고 나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거실에 퍼지죠. 녹차인데 괜찮지? 다른 차는 없어서.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날씨 이야기, 민수 근황, 동네 소식 등 무난한 주제들이죠. 유진은 정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거든요.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기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외롭긴 뭐가 외로워. 오히려 편에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정자는 그렇게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습니다. 유진은 그런 정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후 유진이 일어섭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가볼게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그 반찬들은 천천히 먹어볼게. 유진이 가방을 들려는 순간 정자가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발견합니다. 어? 이거 내 거 아니야? 정자가 노트를 집어들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노트의 표지는 낡고 손때가 묻어 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정자는 무의식 중에 노트를 펼쳐봅니다. 아, 그거 제가 요리할 때 참고하는 노트예요. 유진이 급하게 말하지만 정자는 이미 노트 안을 보고 있습니다. 빼곡한 아이의 글씨체로 요리법이 적혀 있습니다. 간장의 비율, 무치는 순서, 삶는 시간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정자의 눈이 한 줄에서 멈춥니다. 엄마가 좋아한 도라지 무침 마이너스 쓴맛 빼려면 소금물에 하룻밤. 정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 글씨체 너무나 익숙합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 수민이의 글씨체와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 글씨. 이건 정자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미음 모양, 이응 모양, 심지어 점을 찍는 방식까지 수민이와 너무 닮았습니다. 유진은 정자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당황합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되셨는데. 아니야. 괜찮아.
정자는 서둘러 노트를 유진에게 돌려주지만 마음이 어수선합니다. 분명히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거든요. 이 노트 언제부터 쓴 거야? 오래됐어요. 어릴 때부터 써온 건데. 유진의 대답은 애매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죠. 정자는 더욱 의심스러워집니다. 어릴 때부터? 이 글씨가 어린아이 글씨 같긴 한데, 혹시 6살 때부터? 그냥 예전에 배운 요리법들을 적어둔 거예요. 이제 정말 가볼게요. 유진은 서둘러 노트를 받아들고 나가려 합니다. 뭔가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죠. 정자는 그런 유진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유진이 나간 후 정자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까 본 노트의 글씨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정말 닮았어. 정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집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수민이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죠. 그 안에서 수민이가 썼던 공책을 찾아냅니다. 공책을 펼쳐보자 정자는 깜짝 놀랍니다. 아까 유진의 노트에서 본 글씨체와 정말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기억도 흐릿해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비슷해. 하지만 우연의 일치겠지? 정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 같은 것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혹시 유진이 자신의 잃어버린 딸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리고 유진의 얼굴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눈매, 코 모양. 어딘지 수민이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어서 확실하지 않거든요. 정자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온갖 상상과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거든요. 유진과 수민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돕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그 글씨체는 정말 정자는 베개를 뒤적이며 뒤척입니다. 내일 다시 유진을 만나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래도 섣불리 확신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하죠. 정자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집 앞 골목을 서성입니다. 혹시 유진이 지나갈까 싶어서 말이에요. 평소에는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왔지만 어쩌면 오늘 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유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자는 실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합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정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냅니다. 수민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7살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있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수민이의 성장 과정을 다시 살펴봅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수민이가 5살 때 찍은 사진입니다. 부엌에서 정자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에요.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진지한 표정으로 도마지를 돕고 있죠. 엄마, 나중에 커서 내가 다 해줄게 반찬도, 밥도, 생일상도. 그때 수민이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수민이었죠. 정자의 옆에 꼭 붙어서 요리하는 법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정자는 눈물이 핑 돕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수민이는 사라졌거든요.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유진이 올 날이죠. 정자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합니다. 어떻게 유진을 대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평소처럼 행동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자세히 관찰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오후 2시 30분 어김없이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문을 엽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찬 가져왔어요. 유진은 평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자의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더 자세히,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죠. 들어와, 오늘도 차 한잔 하고 가지. 정자는 지난번처럼 유진을 거실로 안내합니다. 유진은 또다시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을 지어요. 오늘은 뭘 가져왔어?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했어요. 도라지 무침, 시금치나물, 그리고 새로 만든 콩자반이요. 유진이 반찬통들을 꺼내놓자 정자는 깜짝 놀랍니다. 도라지 무침을 가져왔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수민이가 좋아했던 바로 그 반찬이죠. 도라지 무침,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평소처럼 만들었는데요. 쓴맛 나지 않게 소금물에 하룻밤 재웠다가 만들었어요. 정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바로 유진의 노트에 적혀 있던 그 방법이거든요. 엄마가 좋아한 도라지 무침 마이너스 쓴맛 빼려면 소금물에 하룻밤이라고 적혀 있던 바로 그 방법 말이에요. 너 그 방법을 어디서 배웠니? 정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유진은 그런 정자의 변화를 느끼고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냥 어릴 때 배운 방법이에요. 어릴 때? 누구한테? 고아원에서 요리 담당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고아원이라는 말에 정자는 더욱 놀랍니다. 수민이도 실종된 후 고아원에 잠시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고아원이라고? 어느 고아원? 서울 외곽에 있던 작은 고아원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정자의 마음이 더욱 요동칩니다. 혹시 그 고아원이 수민이가 있었던 곳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마시는 동안 정자는 유진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말하는 습관, 웃는 모습, 손짓, 모든 것을 세심하게 지켜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유진아, 너 몇 살이야? 33이에요. 정자는 계산해 봅니다. 수민이가 7살에 실종되었으니 지금 살아있다면 37살이겠죠. 4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나이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잖아요. 고아원에 언제부터 있었어? 아주 어릴 때부터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5살인가 6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정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수민이가 실종된 게 7살 때였거든요. 시기가 맞아떨어집니다. 부모님은?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어릴 때 헤어져서. 유진의 대답이 애매합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죠. 정자는 더욱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수를 만났어?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건? 민수 오빠와는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같은 과였거든요. 유진은 자연스럽게 대답하지만 정자는 여전히 의문투성이입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는 것 같거든요. 그때 유진이 도라지 무침을 맛보라고 권합니다. 정자는 젓가락으로 조금 집어 입에 넣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랍니다. 이 맛, 띠건. 맛이 너무 익숙합니다. 마치 자신이 만든 것 같은 맛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수민이와 함께 만들던 그 맛입니다. 어떠세요? 맛있나요? 맛있어. 정말 맛있어.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지? 정자는 감탄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30년 전 수민이와 함께 부엌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떠오르거든요. 유진이 돌아간 후 정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글씨체, 나이, 고아원, 요리 실력. 모든 것이 수민이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설마 정말 수민이인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고 기억도 불확실하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정자는 수민이의 사진을 다시 꺼내봅니다. 7살 때의 수민이와 지금의 유진을 머릿속에서 비교해보죠. 30년이 지나면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유진의 얼굴이
그렇게 변한 수민이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성급한 건가 하지만 이 모든 우연이 정자는 베개를 끌어안고 중얼거립니다.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유진이 정말 수민이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자는 결심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유진의 과거에 대해, 고아원에 대해, 그리고 그 시절의 기억들에 대해서 말이죠. 혹시 모를 단서를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정자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유진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거든요.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할 때가 온 거죠. 아침 일찍 정자는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입니다. 30년 전 수민이 실종 사건을 도와줬던 지인들의 연락처를 찾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당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했던 김 선생님의 번호를 찾아냅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이세요? 저는 정자입니다. 30년 전에. 김 선생님은 정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민이 실종 사건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거든요. 아, 정자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민이는 아직. 네.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데 선생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혹시 30년 전 서울 외곽에 있던 고아원들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사흘 후 김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자 씨 찾았습니다. 30년 전 수민이를 잠시 보호했던 고아원 기록을 찾았어요. 사랑의 집이라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폐쇄되었습니다. 정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 고아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당시 원장이었던 양월숙 선생님이 아직 살아계세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기억력이 좋으시답니다. 정자는 곧바로 양월숙 원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기로 한 거죠.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로 민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정자는 외곽에 있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양월숙 원장은 80대 후반이었지만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어르신, 30년 전에 운영하셨던 사랑의 집, 고아원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양 원장은 정자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시절 많은 아이들이 거쳐갔죠.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제 딸이 30년 전에 실종되었는데 혹시 그 고아원에 잠시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김수민이라는 아이입니다. 양 원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수민 그 이름. 양 원장은 천천히 일어나 방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파일 하나를 꺼내왔어요. 30년 전 기록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양 원장은 파일을 뒤적이더니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있네요. 김수민 7세. 30년 전 5월에 경찰서를 통해 들어왔다가 한 달 후에 입양 예정이었습니다. 정자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수민이가 그 고아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 어떤 아이였나요? 기억나요? 말을 거의 안 하던 아이였어요. 충격을 받은 상태였죠. 그런데 이름만은 단단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수민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딸의 행적을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 입양은 어떻게 되었나요? 양 원장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정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양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민이는 입양 가는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입양 가정으로 가던 길에 그만. 정자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 수민이가 네,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30년 전 일입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딸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찾아다녔는데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안 돼. 우리 수민이가 정자는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양 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자를 위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수민이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양 원장은 서류를 뒤져서 또 다른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입양 전날 유품 정리 기록이 있네요. 인형 하나, 손수건, 요리 수첩. 수민이 친구 최유진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유진. 유진이? 정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최유진이라는 아이는 누구인가요? 수민이와 같은 방을 썼던 친구예요. 수민이보다 조금 어렸지만 둘이 아주 친했거든요. 양 원장은 파일을 더 뒤져서 유진의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최유진 5세. 수민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몇 년 더 고아원에 있었다가 나중에 입양되었습니다. 정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며느리 유진이 수민이의 고아원 친구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요리 수첩은 수민이가 유진이에게 맡긴 거죠. 꼭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수민이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정자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가지고 있던 노트가 바로 수민이의 마지막 유품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건 며느리요? 그 유진이가 댁의 며느리가 되었다고요? 양 원장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5년 전에 제 아들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양 원장은 정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민이는 항상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해준 음식 이야기, 엄마와 함께한 추억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유진이에게 들려줬죠. 정자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유진이 왜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왜 정자의 입맛에 맞는 반찬들을 만들어 오는지 말이에요. 유진이도 수민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수민이가 엄마를 위해 배우고 싶어 했던 요리들을 대신 배우겠다고 했거든요. 양 원장의 말에 정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꼈어요. 딸은 잃었지만 딸의 마지막 부탁은 친구를 통해 자신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요양원을 나서면서 정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수민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절망적인 사실과 동시에 유진이 30년 동안 친구의 부탁을 지켜왔다는 감동이 교차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자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딸의 마음이 유진을 통해 자신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어요. 수민아, 엄마가 이제 알았다. 내가 친구를 통해 계속 엄마 곁에 있었구나. 정자는 이제 유진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의 소중한 친구이자 마지막 약속을 30년 동안 지켜온 고마운 사람으로 말이에요. 집에 도착한 정자는 수민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수민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수민이의 사랑과 그리움은 유진을 통해 지금도 자신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로 맞이했던 여자가
딸의 유품을 간직한 단짝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매주 먹었던 반찬들은 딸이 남긴 요리법대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말이에요. 정자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양 원장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수민이가 유진에게 맡긴 요리 수첩, 그리고 꼭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했던 마지막 말들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가 30년 동안 정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지난번에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봤어요. 고추나물, 도라지 무침, 감자조림. 모두 수민이가 좋아했던 반찬들이었죠. 정자는 도라지 무침 용기를 열어봤습니다. 하얀 도라지와 빨간 고춧가루가 예쁘게 어우러진 모습이 보였어요. 젓가락으로 조금 집어 맛을 봤는데 입안에 퍼지는 그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회맛 이건 정확히 30년 전 수민이와 함께 만들던 그 맛이었어요. 도라지의 아삭한 식감, 적당한 간, 그리고 은근한 참기름 향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정자는 감자조림도 맛봐봤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짜지 않은 그 맛, 감자가 으스러지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운 그 질감. 이것도 수민이와 함께 만들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딸의 손맛이었구나. 그걸 내가 매번 무심히 먹고 있었던 거야.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사실 딸의 마음은 계속 자신 곁에 있었던 거죠. 유진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말이에요. 정자는 거실로 돌아가 수민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7살 때의 수민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시절 수민이는 정말 요리를 좋아했거든요. 정자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했고 언젠가는 엄마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하곤 했죠. 수민아, 내가 친구한테 요리법을 가르쳐줬구나. 정자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수민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여전히 가슴 아팠지만 딸의 마지막 소원이 이런 식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유진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게 나을지 고민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직접 요리를 해보고 싶어졌거든요. 수민이의 요리법대로 말이에요. 정자는 수민이와 함께 만들던 도라지 무침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라지를 소금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내고 적당히 찢어서 갖은 양념으로 무쳤어요. 수민이가 어릴 때 옆에서 지켜보며 배웠던 바로 그 방법이었죠. 감자조림도 만들어 봤습니다. 감자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설탕과 간장으로 달콤 짭짤하게 졸였어요. 수민이가 가장 좋아했던 반찬이었거든요. 요리를 하는 동안 정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딸을 위한 요리를 하는 것 같아서 뭉클하기도 하고 동시에 유진에 대한 고마움도 느껴졌어요. 유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자는 유진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받고 3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온 유진의 마음이 어땠을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유진을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도 떠올렸습니다. 문도 잘 열어주지 않고 반찬을 받아도 고마워하지도 않았던 지난 날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유진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다고 말이에요. 30년 동안 딸의 마음을 전해준 유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유진이 올 날을 기다리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낼지,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지 생각해 봤죠. 그동안 정자는 매일 요리 연습을 했습니다. 수민이의 요리법대로 반찬들을 만들어 보면서 딸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유진이 그 요리법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켜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자는 또한 수민이의 유품들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오래된 상자 안에는 수민이의 옷가지, 장난감, 그리고 몇 장의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엄마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도 있었죠. 수민아, 내 친구가 내 마음을 엄마한테 전해줬어? 정자는 수민이의 그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딸의 사랑은 친구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유진이 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어요. 도라지 무침, 고추나물, 감자조림. 모두 수민이가 좋아했던 반찬들이었죠.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으로 유진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수고해온 유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정자는 식탁을 예쁘게 차리고 유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딸의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날 말이에요. 며칠 뒤 화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유진이 올 시간이 다가왔죠. 정자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정자는 어제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식탁에 차렸습니다. 도라지 무침, 고추나물, 감자조림. 모두 수민이가 좋아했던 반찬들이었어요. 수민이의 요리법 그대로 만든 것들이죠.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보며 정자는 잠시 감회에 젖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드는 이 요리들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딸에 대한 그리움과 친구에 대한 고마움이 함께 들어간 요리였어요. 평소와는 달리 정자는 현관 앞에서 유진을 기다렸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유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되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어김없이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여느 때와 같이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죠. 유진의 얼굴에는 평소와 같은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찬? 유진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정자가 먼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한참을 기다려야 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은 너무 빨랐거든요. 들어와, 오늘은 내가 만든 반찬 말고 내가 준비했어. 유진은 정자의 말에 2번 놀랐습니다. 먼저 문을 열어준 것도 신기한데 직접 음식을 준비했다니 더욱 놀라웠거든요. 5년 동안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유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정자는 유진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유진은 식탁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작은 식탁에 정자가 손수 만든 도라지 무침, 고추나물, 감자조림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거든요. 이걸 어머님이 직접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정자는 요리를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간단한 죽이나 라면 정도만 해 드셨는데 이렇게 정성스러운 반찬들을 직접 만드셨다니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색하긴 한데 내가 만든 것만 먹다 보니 나도 다시 해보고 싶어졌어. 정자는 유진을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도라지 무침을 맛봤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맛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어디선가 맛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릴 적 기억 속 어딘가에서 맛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어머님, 이 도라지 무침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어요?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했어. 오래 안 해봐서 서툴긴 하지만 감자조림도 마찬가지였어요. 달콤하면서도 짜지 않은 그 맛이 왠지 그리운 느낌이었죠.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감자조림을 더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이 감자조림도 정말 제 입맛에 맞아요. 어릴 때 먹던 맛 같아요. 정자는 유진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역시 수민이가 유진에게 요리법을 가르쳐 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밥을 먹는 내내 정자는 자꾸만 눈을 피했습니다. 유진을 직시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유진은 따뜻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띄었습니다. 정자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좋은 변화인지 나쁜 변화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자가 차를 끓여왔습니다. 따뜻한 녹차 향이 거실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문도 잘 안 열어주시고 제 반찬도 그냥 받아만 놓으셨는데. 정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어요. 지난번에는 집에 들어오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직접 음식까지 해주시고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정자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마지막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어릴 때 함께 지냈던 친구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정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구 이야기라니, 설마 수민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요? 수민이라는 아이였어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 같은 방을 썼어요. 정자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고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드디어 그 이름이 나온 거죠. 정자가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엄마를 그리워했고 입양되기 전날 저에게 작은 수첩과 편지를 맡기고 갔어요. 유진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편지였어요. 종이 모서리는 해져 있었고 접힌 자국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편지였죠. 이걸 수민이가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오면 꼭 전해줘.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30년 만에 딸의 마지막 말을 듣게 된 거죠. 편지를 받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어린 수민이의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들이었어요. 7살 아이가 쓴 글씨치고는 꽤 반듯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꿈에서도 엄마 얼굴이 잘 안 보여. 나 엄마가 어디 계신지 몰라서 찾아갈 수가 없어. 그래도 꼭 다시 만나고 싶어. 이 수첩은 내가 엄마 해드리려고 적어 놓은 거야. 엄마가 이걸 보신다면 내가 많이 보고 싶어 했단 거 꼭 기억해줘. 정자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북받쳤어요. 30년 전 7살이었던 수민이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다시 만나고 싶어 했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유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항상 엄마 이야기만 했어요. 엄마가 해준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엄마와 함께 요리하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매일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민이가 요리를 좋아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자 옆에서 요리를 도우려고 했던 수민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수민이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 마음만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유진의 말에 정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온 유진의 마음이 얼마나 고귀한지 깨달았거든요. 정자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내 딸이 해주지 못한 걸 다 해줬어. 고맙다. 유진아. 정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딸의 소중한 친구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수민이를 매개로 만난 특별한 인연이었죠. 그동안 서먹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수민이의 편지를 받은 후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조금씩 위로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딸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유진에 대한 고마움도 더욱 커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받고 3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온 유진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유진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다고 말이에요. 30년 동안 딸의 마음을 전해준 유진에게 진정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금요일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수민이의 수첩에 적힌 요리법들을 보면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시장에서 정자는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 샀습니다. 도라지, 고추, 감자, 시금치 모두 수민이가 좋아했던 재료들이었죠. 장을 보는 동안에도 30년 전 수민이와 함께 시장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 도라지가 더 하얗고 좋아 보여요. 어린 수민이가 도라지를 고르며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어요. 정자는 수민이가 골랐을 법한 가장 좋은 도라지를 선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수민이의 수첩에 적힌 대로 정확히 따라 해보고 싶었거든요. 딸이 엄마를 위해 적어놓은 그 소중한 요리법들을 말이에요. 먼저 도라지 무침부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를 깨끗이 씻어서 소금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냈어요. 수민이의 수첩에는 쓴맛 빼려면 소금물에 하룻밤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 수민이가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놨구나. 정자는 수첩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7살 아이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기억해서 적어놓다니 정말 기특했어요. 다음은 고추나물이었습니다. 고추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 후 갖은 양념으로 무쳤어요. 수민이의 수첩에는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라고 적혀 있었죠. 감자조림도 만들었습니다. 감자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설탕과 간장으로 달콤 짭짤하게 졸였어요. 수민이가 가장 좋아했던 반찬이었거든요. 요리를 하는 동안 정자는 30년 전의 기억들을 되살렸습니다. 수민이와 함께 부엌에서 보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말이에요. 엄마,
나중에 커서 내가 엄마한테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수민이가 했던 약속이 이런 식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수민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친구를 통해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었던 거죠. 오후가 되어 유진이 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예쁘게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2시 30분 어김없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들어와, 유진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야. 유진이 거실로 들어오자 식탁 위에 차려진 반찬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보다도 더 많은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걸 다 직접 만드셨어요? 응. 수민이 수첩에 적힌 대로 만들어 봤어. 딸이 엄마한테 해주고 싶어 했던 그 음식들을 말이야. 정자의 말에 유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민이의 마지막 소원이 이렇게나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도라지 무침을 먼저 맛봤어요. 정말 수민이가 꿈꿔왔던 그 맛인 것 같아요. 그럴까? 30년 만에 다시 만들어 보니까 서툴긴 한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수민이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유진의 말에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딸은 이 세상에 없지만 딸의 마음만큼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어요. 감자조림을 먹으며 정자가 말했습니다. 이게 수민이가 가장 좋아했던 반찬이야. 어릴 때 이것만 있으면 밥을 2공기도 먹었거든. 수민이가 저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만든 감자조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거든요. 두 사람은 수민이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함께 나누니까 덜 아팠어요. 유진아, 너한테 정말 고마워. 30년 동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저에게는 힘이 되었어요. 수민이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거든요. 정자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그 아이가 해주지 못한 걸 내가 해주는구나. 30년 늦었지만 말이야.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수민이도 이걸 꿈꿨을 거예요. 엄마가 다시 웃는 날을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수민이라면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테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정자는 유진과 수민이의 수첩을 같이 보았습니다. 어린 딸이 엄마를 위해 정성스럽게 적어놓은 요리법들이었죠. 앞으로는 우리가 함께 이 요리들을 만들어 보자. 수민이를 기억하면서 말이야. 유진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수민이도 기뻐할 거예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수민이를 사랑하는 두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유진아, 이제부터는 내가 반찬을 가져올 필요 없어. 내가 직접 만들어서 너희 집에 가져다 줄게. 어머님, 수민이 엄마로서, 그리고 너희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유진은 감동받았습니다. 정자의 마음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유진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헤어짐이 아쉽지 않았어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정자는 유진을 배웅하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의 친구,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딸이 된 유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자는 수민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이제야 내 친구와 진짜 가족이 되었어. 고마워.
우리 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와 유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매주 만나서 함께 수민이의 요리를 만들고 수민이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 정자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민이의 수첩과 편지를 더 소중히 보관할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30년 동안 유진이 간직해온 이 귀중한 유품들을 영원히 보존하고 싶었어요. 정자는 아침 일찍 액자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고급스러운 유리 액자를 하나 골랐어요. 수민이의 수첩과 편지를 넣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이 액자에 소중한 것을 넣으려고 하는데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게 주인은 정자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정성껏 포장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수민이의 수첩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었습니다. 30년 전 7살 수민이의 글씨체가 유리 너머로 보이니 더욱 소중해 보였어요. 그리고 액자 아래에 놓을 작은 명패를 준비했습니다. 하얀 종이에 정성스럽게 손글씨로 썼어요. 다시 오지 못한 아이가 남긴 마지막 반찬, 마지막 편지. 그리고 그것을 전해준 또 하나의 딸. 정자는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수민이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유진을 통해 새로운 딸을 얻게 된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어 유진이 왔습니다. 이제는 반찬을 들고 오지 않아도 되었어요. 정자가 직접 요리를 해서 함께 나눠 먹었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요? 표정이 밝아 보이세요. 응.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정자는 유진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새로운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유진이 액자를 자세히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간직해온 수민이의 수첩과 편지가 예쁘게 액자에 담겨 있었거든요. 수민이가 너한테 맡긴 마지막 유품이야. 이제 우리가 함께 소중히 간직하자. 유진은 감동받았습니다. 액자 아래에 쓰인 글귀를 읽자 더욱 눈물이 났어요. 또 하나의 딸. 정말 저를 딸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너는 수민이가 보내준 선물이야. 내 두 번째 딸이고. 정자는 유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그럼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요. 유진의 제안에 정자도 좋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액자를 가운데 두고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정자가 말했습니다. 이 액자를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자. 그리고 매일 수민이를 기억하면서 살자. 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액자를 거실 한가운데 선반에 놓았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 수민이의 글씨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제 수민이도 우리를 지켜볼 수 있겠어요. 유진의 말에 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수민이의 수첩에 적힌 요리법대로 도라지 무침, 고추나물, 감자조림을 만들었어요. 이제는 둘 다 익숙해져서 척척 잘 만들었죠. 어머님, 이제 정말 수민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럴까? 우리가 수민이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보다. 식사를 하면서 정자가 말했습니다. 유진아, 민수한테는 언제 이 이야기를 해줄 거야? 곧 말씀드리려고 해요. 민수 씨도 수민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랄 거예요. 그래, 그 아이도 동생을 많이 그리워했거든. 수민이가 없어진 후로 한동안 잠도 못 자고 그랬어. 정자는 민수가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수민이가 실종된 후 민수는 한동안 밤마다 울었었거든요. 동생을 찾아달라고 매일 졸랐던 기억이 났어요. 민수 오빠는 수민이를 정말 아꼈나 봐요. 응. 오빠로서 책임감도 느꼈나 봐.
수민이 없어진 날 민수도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더 자책했어.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수민이의 기일에는 함께 추도하기로 했고, 수민이가 좋아했던 요리들을 계속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손자 손녀가 생기면 수민이 이야기도 들려주자. 고모가 있었다는 것도 알려주고. 정자의 말에 유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민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엄마와 오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꼭 전해줄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30년 만에 다시 딸을 얻은 기분이야. 유진이 나간 후 정자는 혼자 앉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수민이의 글씨가 따뜻한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민아, 엄마가 너 친구와 진짜 가족이 되었어.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진 거야. 정자는 수민이 사진도 액자 옆에 놓았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수민이의 사진과 유품, 그리고 정자와 유진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마치 완성된 가족 사진 같았습니다. 비록 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었죠.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며칠 후 민수도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동생의 친구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기뻐했어요. 마치 수민이가 보내준 선물 같다고 말했죠. 정말 신기해요. 수민이가 저를 어머님께 보내준 것 같아요. 민수는 유진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 보내준 특별한 인연이라고 여기게 된 거죠. 그 후로 세 사람은 매주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수민이의 요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나누며 수민이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정자의 집 거실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그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30년 전 7살 수민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쓴 마지막 편지와 요리 수첩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정자와 유진, 민수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비로소 완성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수민이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수민이의 사랑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 가족을 통해, 그리고 매일 만들어지는 정성스러운 음식을 통해 말이에요. 정자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딸의 친구가 되어준 유진과 그리고 딸이 남긴 사랑의 기억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조용히 스며든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